안녕하십니까. 실전사주풀이 94번째. 오늘은 80 넘은 나이에 자식을 돌봐야 하고 처독도 없어 힘들어 하시는 남자분 사주를 가지고 실전사주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실전사주풀이는 애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유튜브를 통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미카엘입니다. 조카한테 물어서 유튜브에서 댓글 다는 법 배우더니 참으로 좋습니다. 항상 목말랐는데 선생님의 명품 강의를 접할 수 있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풀리지 않는 사주가 있어 선생님께서 교재로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1937년 7월 8일 미시 음력 남자인데요. 제 외사촌 오빠인데 너무나 말년이 안쓰러워 오빠께 직접 문의드려 확보한 사주입니다. 제 얄팍한 지식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아서 유튜브에 올려서 풀어주셨음 부탁드립니다. 어려서는 부잣집 장손으로 태어나 농촌지도소 소장으로 정년퇴직하셨는데 계력이 있으셔서 계속 약 복용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여동생 두 분도 결혼해서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처는 60 넘어 당뇨로 고생하시다가 먼저 가셨고 중요한 건 딸이 7살쯤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저수지에서 익사했고요. 아들 둘은 겉보기에는 잘생기고 멀쩡한데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나오긴 했으나 글자를 못 교쳐 어디 취직도 못하고 오로지 오빠께서 도맡아 케어하시다가 한 아들은 사망하고 한 아들은 현재 케어 중입니다. 아마도 72세쯤에 여자 한 분 중매로 오셨는데 밤만 되면 다른 여자 보고 있다고 해서 마르신 분이 더 마르셨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운명이 있나 싶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유튜브에서 한번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라고 사연을 주셨네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자식도 먼저 보내고 남은 자식도 케어하고 계시고, 자, 이 사주가 공부하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사주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미카엘님께서 보내주신 외사촌 오빠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37년 7월 8일 미시 음력이죠. 무엇보다도 자식덕, 배우자덕이 너무 없고 말년을 고통스럽게 보내고 계시다는 남자분 사주입니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축년, 무신월, 임신일, 정미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정축년생이시면 37년생이시죠. 80세 되시는 남자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오행의 분포부터 볼까요? 본인이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죠. 정화, 작은 촛불. 그러면 이 정화도 작은 촛불이 되겠죠. 축토, 작은 흙, 축축한 흙이죠. 무토, 광활한 대지, 큰 흙. 신금, 큰 쇠, 무쇠죠. 그러면 이 신금도 큰 쇠, 무쇠. 그 다음에 미토, 작은 흙.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자, 오행 중에서 보이지 않는 오행은 뭔가요? 나무가 안 보이죠? 나무가. 물론 지장간 미중에 을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기는 암장되어 있습니다.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 정화는 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정화도 정제. 축토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무토 역시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이거는 같으니까 편관. 신금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그러면 이 신금도 편인이 되겠죠. 미토 역시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이렇게 육친도 형성되어 있네요. 자, 사주 지장간에만 있는 나무는 내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식상이 되겠죠. 식신상관. 자,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큰물 임수가 신금월에 태어났네요. 신금월은 가을이죠. 초가을. 가을은 쇠의 계절. 쇠는 나를 생해주는 계절이라
등령을 했네요. 등령을 했고, 자,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큰 물 임수의 내편을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물이나 같은 물이나 쇠가 내편이 되겠네요. 물은 어디가 있나요? 물은 쭉 보니까는 나와 있는 건 없고 축중의 개수, 그 다음에 신금 안의 임수, 신금 안의 임수가 암장되어 있네요. 그죠? 또 쇠기운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쇠기운은 월지의 신금 큰 쇠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고, 일지 신금 역시 큰 쇠가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건 없고 축중에 신금이 조그마한 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나와 있는 거는, 보이는 거는 신금 큰 쇠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고, 남의 편은 정화 작은 불, 미토 작은 흙, 무토 큰 흙, 정화 작은 불, 그 다음에 축토 작은 흙, 이렇게 남의 편도 상당히 기운이 좀 있죠. 이렇게 되면 사주 강약 잡기가 좀 애매한가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이 사주의 남의 편인 흙들을 한번 보자고요. 축토, 무토, 미토. 이 흙들이 임수, 큰 물을 갖다 극한지 아닌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먼저 축토는 멀리 떨어져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신금이 보이네요. 그래서 물을 극하기보다는 먼저 생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생이 우선이다 보니까 토생금이 들어가서 이 축토는 토생금을 하고 있네요. 무토는 어떤가요? 나를 극한가요? 아니죠. 역시 신금 밑에 쇠가 있기 때문에 쇠를 갖다 먼저 생을 하다 보니까 이 무토도 나를 극하지 않고 쇠를 생하고 있네요. 이 미토는 어떤가요? 역시 나를 극한 게 아니라 신금, 일지 있는 신금을 생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남의 편이라고 봤던 이 흙들은 전부 인성인 큰 쇠를 갖다가 생하다 보니까 관인상생으로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내 편이 돼버렸네요. 남의 편이 아니라, 나를 극하는 녀석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돼서 내 편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신강한 사주가 됐죠. 남의 편이라고는 정화 조그만 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신강한 사주가 됐습니다. 이 흙들이 나를 큰 물을 갖다가 극한 게 아니라 쇠를 생하기 때문에 사주가 강해졌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운에서 나무 기운을 받아야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이어지는 통관도 되고, 그래서 가장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자식복이었고, 그 다음에 배우자 덕도 없고, 이렇단 얘기죠. 말년까지 지금 자식도 케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은 앞세운 자식도 어려서 딸이 있고, 그 다음에 장성에서 아들 하나를 먼저 보냈다는 얘기죠. 자식덕이 너무 약한 사주인데, 이 사주를 제가 채택한 이유가 있어요. 오행의 개수라든가 오행의 숫자보다도 오행의 질을 잘 살피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에서 자식덕을 먼저 보자고요. 자식덕은 임수에게 흙기운이 자식이죠. 이 자식이 이렇게 건재한데, 이렇게 많은데 왜 자식덕이 없나요? 강한 사주에서 왜 없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질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질. 오행의 질. 이 사주에서는 불기운이 어떤가요? 불. 조그마한 촛불밖에 없죠. 이 촛불이 나무의 생조도 없고, 연갈의 정화는 축축한 흙에게 힘을 다 뺏겨서 힘이 없고, 정화는 옆에 임수에게 당해가지고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정임합 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서 합을 청해야 되는 거는 이 큰 물에 정화 조그만 촛불이 당하기 때문에 촛불이 합을 요청하지만 임수가 합을 받아주지 않죠. 신금 이렇게 내 편이 많으니까. 구태여 나무로 변해가지고 쇠한테 얻어맞을 일도 없고요. 그래서 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정화도 수국화로 바로 받아서 불기운이 거의 꺼지다시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주에 불기운도 약하다는 얘기예요. 자, 불이 약하게 되면은 이 흙의 질이 어떤가요? 흙이라는 거는 적당한 물과 그 다음에 적당한 햇빛을 받아야 거기다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옥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흙들은 햇빛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물은 너무 많이 받고, 물이 이 사주가 제법 많아요. 호수같이 큰 물에다가 신금 안의 임수도 있어서 물기운을 받다 보니까 이 사주에
흙기운이 햇빛을 못 봐서 질도 안 좋고, 또 이 흙들이 힘을 갖다가 다, 이 사주의 가장 병이 뭐냐면 이 신금 쇠가 너무 강해요. 큰 쇠로. 그래서 이 신금한테 이 흙들이 모조리 힘을 뺏기다는 얘기예요. 힘을 뺏기더라도 정화 불이라도 강하게 되면 화생토를 받아가지고 힘을 보충하는데, 이 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힘을 이 신금에게 다 뺏겨보니까 이 흙들이 질도 안 좋고 그 다음에 힘도 다 뺏겼다는 얘기예요. 신금에게, 큰 쇠에게 힘을 다 토생금하면서 힘을 다 뺏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흙이 질도 안 좋고 힘이 약하다 보니까 자식덕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식복이 없고, 또 어려서 따님을 한 번 잃었다는데, 이 정축 백호 보이시죠? 이 축토가 또 관이고 정관이고, 그러니 이런 기운으로도 자식을 잃은 기운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제가 채택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 오행이 질을 항상 보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형국 때문에 그럽니다. 이 오행이 질을 보지 않고, 또 오행이 어디다 힘을 뺏긴지를 보지 못하면은 자식덕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식복이 없고, 그 다음에 이 불이 다 꺼졌다고 그랬죠. 축토한테 힘 뺏기고, 정화는 이 시간의 정화는 임수한테 수국화돼 가지고 불 꺼지고, 불이 뭡니까? 정제 부인이죠. 배우자덕도 너무 없는 그런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배우자덕, 그 다음에 자식덕이 너무 떨어지는 그런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건강적으로 폐결핵 쪽이 문제가 된다. 이 사주가 상당히 햇빛이 없다 보니까 습하죠. 습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습한 사주는 폐가 습하게 되면은 상당히 불순물들이 폐에 잘 붙는 그런 체질이 돼가지고 폐결핵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년 운 흐르는 거 보이시죠? 신축, 경자, 아주 불을 더 꺼버리고, 또 흙을 갖다 더 절벅절벅, 물기운이 들어와서 절벅절벅하게 만들어버리니 더더욱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문제가 된 사주고, 다행히 이분이 직업적으로는 농촌지도소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바로 인성의 학문발, 그 다음에 관인상세까지 돼 있어서 학문은 조금 하셔가지고 그나마 공직으로 가실 수 있는 그런 기질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학문성이 좀 발달돼 가지고. 그래서 직업은 제대로 좀 되고 농촌지도소장으로 정년을 하셨지만 자식운이 약하고 배우자운이 약한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신가요? 자,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